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장생법 또는 포태 12운법 이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12장생법과 포태 12운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와 기문동갑의 보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와 기문동갑 보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주 12장생, 명리를 뽑을 때 12장생법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주 명리에서 적용하는 것은 생욕, 대관, 왕쇠, 병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보는데 포태, 양, 생욕, 대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장생법부터 장생왕지부터 일간에 맞추어서 보는 것이 더 쉽다. 그렇지만 이 순서를 생욕, 대관, 왕쇠, 병사, 묘, 절태, 양의 순서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외워 두셔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10간이 주어져 있죠. 10간 갑을 병정무기 경신임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주 네 기둥을 세워서 팔자 중에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 갑일간일 경우는 어디에서 이제 12지지로 장생에 해당이 되는데 12지지에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장생법이 주어지는가? 자, 갑일간일 경우 해에서 장생 해가지고 자에서 욕, 축에서 대, 인에서 관, 묘에서 왕, 진에서 세, 사에서 병, 오에서 사, 미에서 묘, 신에서 절, 유에서 태, 술에서 양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지지에 정해졌죠. 그러면 이 지지는 사주에 전반이 있고 지지가 있을 경우 질간이고 갑자라고 했을 경우 자에서 이제 주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일지가 이제 갑에서 갑일간이니까 갑자 했다. 그러면 갑자의 일지가 목욕지에 해당된다. 갑진 일주가 된다. 그러면 지는 이제 쇠가 된다. 또 갑신이라고 했을 경우는 신은 이제 절지가 된다. 일간이 절지에 있다. 또는 뭐 장생지에 있다. 진에 있으면 세지에 있다. 술에 있으면 양지에 있다.
지지를 보고 천간이 어떻게 어느 장생 즉 욕지면 욕지, 왕지면 왕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12지지의 사계절과 각 오행의 이제 생황사절 이런 것을 이제 간추려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신월 6월을 만났다면은 절태지지고, 미월을 만났다면 묘지다, 오지를 만났다면 사지다 해서 생황사절에서 여기는 이제 세절지다. 그러니까 갑의 목이 이 절기에 가면은 또는 이 지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갑의 기운이 끊어지고 절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표상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제 차츰차츰 이해를 해 가시고 되고, 우선 여기서는 장생 어떻게 추스려 보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중이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을은 어디서 생이 되느냐? 을은 오에서 생하고 먼저 잠깐 설명이 빠졌는데, 여기서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그러면 순행과 역행은 어디에서나 지지로 하게 된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술에서 역행이면은 반대로 술의 유신 미오사 진묘 인축자 이렇게 해서 역으로 음간은 역으로 한다. 그러면 오에서 역으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오의 장생지는 오다. 을의 장생지는 오다. 오에서 역으로 오사 진묘 인축자 해술유신 미해서 생육되거나 이 적용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순서대로 한다. 병은 어디에서 생하느냐? 병은 양간이니까 인에서 장생하고 순행이죠. 인묘진사. 인에서 쭉 생육대관왕 세병사묘 절태양 해가지고 축에서 끝나고요. 정은 어디에서 생하느냐? 유에서 생하는데 음간에서 역순이다. 자, 정은 위에서 생하고 쭉 해서 술에서 양까지 끝난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고 이 순서도 바뀌지 않는다. 지지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은 어디서 생하느냐? 인은 병과 똑같이 인에서 생하고 양간이므로 순행함으로
자, 인에서 생하고 축에서 양으로 끝난다. 여기 12운성은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역시 병정과 무기는 똑같아요. 정과 기는 유에서 생한다. 기는 음간이므로 역순이죠. 자, 이래갖고 경은 사에서 생하고 양간이므로 순행. 진으로 끝나고 신은 이 음간이므로 역행인데 신은 자에서 생하고 자에서 생하고 축에서 양으로 끝난다. 임은 양간이므로 승행하는데 신에서 생하고 신에서 생하고 미의 양으로 끝난다. 개는 음간이므로 역행인데 묘에서 생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보죠. 갑은 해에서 생하고 을은 오에서 생하고 병은 인에서 생하고 정은 유에서 생하고 무는 인에서 생하고 기는 유에서 생하고 경은 사에서 생하고 신은 자에서 생하고 임은 신에서 생하고 개는 묘에서 생한다. 갑은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 또 전반 갑은 갑과 지지의 상응관계를 본다. 장생으로. 자, 생욕, 대관, 왕세, 병사, 묘절, 태양. 그래서 갑은 해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수레로 유술까지 가고 을은 오사 진묘인 축자해 술요신유미 유신미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갑은 해에서 장생하고 을은 오에서 장생하고 병은 인에서 장생하고 유는 유에서 장생하고 무는 인에서 장생하고 기는 유에서 장생하고 경은 사에서 장생하고 신은 자에서 장생하고 임은 신에서 장생하고 기는 묘에서 장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상태로 외우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기억해내야 되니까. 그럼 손에다가 잡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러면은 지지의 12지지와 이 위에 생욕, 대관왕세, 병사, 묘절, 태양을 이 두 가지 지지와 12지지와 이 생욕, 장생법을 이렇게 두 가지만은 외워두면은 역행과
순행과 역행은 이 손에 넣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손가락이 있다 치면 이 손가락 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엄지를 빼고 세 번째 손가락에 자를 이렇게 이제 12지지에 자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에 축을 넣고 세 번째 손가락에 인을 넣고 그 다음에 마디 이 마디에 묘를 넣고 그 다음 마디에 진을 넣고 여 끝에 사를 넣고 끝에 오를 넣고 끝에 미를 넣고 끝에 신을 넣고 그 다음 새끼손가락 이 마디에 유를 넣고 그 다음에 수를 넣고 그 다음 이제 넷째 손가락 여기에 해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손가락에 12지지가 푸국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손가락에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은 뭐 역행이든 순행이든 예를 들어서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이렇게 하면은 역으로도 또 순행으로도 이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장생법만 외워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해에서 장생한다 하면은 해에서 생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외워놓으면 여기에 적용시켜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지가 사다. 그러면 갑일주로 장생을 해에서 장생하니까 생욕, 대, 관, 왕, 세, 병. 그러면 사라고 여기를 이제 익혀놨으면은 여기가 병이 되니까 갑의 사지지는 병이 된다. 예를 들어서 무일주가 미지를 월주든 뭐 연주든 시주든 미를 만났다. 그러면은 무는 인에서 장생하니까 자축인 했죠. 그러면 인, 묘, 생욕, 대, 관, 왕, 세지요. 세 그러면 무일간은 미를 만나면은 세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음간일 경우 신일간이 자에서 생하니까 만약에 오지를 봤다. 오지를 봤으면은 뭐 연간이든 월지든 시지든 오지를 봤다라면 자 신은 자에서 생했으니까 자에서 생해가지고 이제 음간은 역순이니까 생욕, 대, 관, 왕, 세, 병. 그러면은 여기 병이 되지요. 오지니까 병. 이게 미리 익혀둘 것은 요 손가락에 자, 여기 세 번째 손가락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에 축, 자, 축, 세 번째 마디에 인, 그 다음에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지로 해서 신일간이 자에 해당되는 지지에 뭐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장생지가 되죠. 그러면 장생지가 되고 만약에 사지를 만났다. 그러면 신사 일지도 될 수 있고 연지도 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면 자에서 생하니까 신금일주에 그러면 여기니까 생욕, 대, 관, 왕, 세, 병, 사지죠. 그럼 사를 만나면 사지를 만나면은 거기는 사지가 된다. 이 사지가 된다. 그러면 신금일주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이렇게 손가락에 이것을 뭐 이 상태로 도표대로 뭐 외우지 않고 이 자체로 외우면 이제 분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뭐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간략하게 손가락에다가 12지지를 넣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세 번째 손가락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에 축, 세 번째 손가락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넣어놓으면은 이것은 불변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거 여러 가지도 적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필히 외우듯이라 필히 이것은 익혀놓으셔야 되고 이제 12장생법은 사주 구성을 할 때에는 이 순서도 역시 그대로 외워놓으시면 되고 그리 외워놓으셔야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도표로도 보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표를 또 그 도표에 있는 걸 또 찾아야 되고 놓았다 해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쉽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어놓으면 더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주의 12장생법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걸 꾸준히 많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가우 장생지는 해에서 되고 사지는 오가 되고 양간이죠. 양간의 생지에서 사지까지는 오가 되는데 이 양간의 사지는 음간의 생지가 된다. 그럼 오가 생지가 되죠. 생지의 을목의 생지에서 다시 음간도 사지를 보면 해가 돼 있어요. 장생지로 돼 있죠. 그러면은 양간의 장생지에서 생욕대관왕세 병사까지의 사에서 음간이 반드시 장생이 된다. 을목의 장생. 역시 음간의 사지도 양간의 장생지가 된다. 병을 보면 인에서 생에서 유에서 사한다. 정의 생기는 유고 유에서 쭉 와서 역법이니까 인에서 사한다. 그러면 양간의 장생지가 되죠. 역시 다른 것도 쭉 임일주를 보더라도 임의 신은 장생지인데 쭉 와서 묘가 사지가 되죠. 묘가 사지가 되는데 음간, 계수 음간에는 묘가 장생지가 되고 쭉 생육대관왕 세병사에서 신이 사가 되는데 신 역시 임의 양간의 장생지가 된다. 이렇게 음양이 서로 늘 융화되고 끊어지지 않게 서로 이 자연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생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겨남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시작에서 어떤 것을 표출시키는 단계가 되고 목욕지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은 어린아이를 목욕치는 형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뭐 다성다패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목욕지와 도화살의 가침이 있다 그러면 독서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다음에 이 포태법을 사주풀이에서 적용할 때에 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12장생법 일간으로 해서 포태 12장생법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 이렇게 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 선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니까 오늘의 핵심은 핵심은 이 손가락에다가 지지 12지지를 넣는 법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세 번째 손가락에 자를 여기 자를 하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가지고 12지지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응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물론 이거 없이도 그냥 도표 보고 도표를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도표로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도표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익혀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생육대관왕 세병사묘절 태양, 이것을 반드시 또 순서대로 익혀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한다. 그 다음은 양가는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한다. 자, 해자축 인묘진사음이 신유술해하고 양가는 순행하고 을목은 음간이니 오사진묘인축자 해 술요신미, 이렇게 해서 음간이 을목일 경우 오에서 생을 하니까 생욕 대관 왕세 병사 묘절태양, 이런 식으로 익힐 수 있으니까 역으로도 얼마든지 이 12지지를 익혀놓으면은 또 12운성을 익혀놓으면은 얼마든지 여기 적용시켜서 순행 또는 역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주요 요점은 양가는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한다. 또 십간이 있는데 장생법에서 이 손가락에다가 12지지를 익혀 놓으시라. 그 다음에 12운성 장생법을 여기 생욕대관왕 세병사묘절태양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익혀 놓으시라. 이제 외워 놓으시면은 또 많은 부분에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사주 명리에 적용되는 것이고, 김원둔갑은 이제 내일 설명드린 거는 김원둔갑으로 이 포국법이, 즉 활용법이 달라요. 이 순서는 똑같은데 이 활용법이 다른 면이 있으니까 다시 내일은 이 김원둔갑의 응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때로는 여기도 포라 하고, 여기 묘는 이제 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관은 이제 이렇게 이 편으로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뜻은 같으니까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포태라고 응용할 때는, 김원둔갑의 포태라고 응용할 때는 이자를 쓰고 이자를 쓰고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사주 명리에 적용하는 12운성법, 적용하는 법. 이것은 이제 아직 이제 뜻풀이까지는 아직 안 했어도, 그는 사주 풀이에서 응용할 때 이제 뜻풀이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우선 12운성을 보는 법, 이것을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고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아까 몇 가지 중요 요점, 그걸 설명해 드린 것을 잘 이렇게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